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번째 시간입니다. 뭐 만드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액세스에서 사용되어지는 6가지의 객체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어요. 객체가 각각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각각의 객체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처음은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맞아요. 테이블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테이블 만들기, 그리고 테이블과 관련된 몇 가지 수정법, 그리고 테이블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테이블은 좀 강의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요거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법, 뭐 이런 것들까지 나가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나가실까 한번 출발해 보죠. 먼저 테이블 만들기 기본, 액세스에서 테이블 만들기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엑셀에서의 시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블을 만들 때 필드 이름, 데이터 형식, 필드 속성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필드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목명.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학생이란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이란 테이블 내에는 뭐가 필요하다? 학번. 요런 게 필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뭐 학년, 그런 다음에 주민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나타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필드 이름. 그러면 필드 데이터 형식은 뭐예요? 학번은 여러분들 뭘로 입력을 받을 거다? 나는 얘를 숫자로 입력받아갖고 처리할 거다. 얘는 학년은 얘도 숫자, 주민번호는 얘는 글자. 뭐 이런 식에 대한 세팅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이 필드 데이터 형식이에요. 속성은 예를 들면 학년은 얼마부터, 대학생이면 1학년부터 얼마까지 4학년 사이에 글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 필드 속성이에요. 데이터 크기도 세팅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지정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할 거라고요? 데이터를 입력해 갖고 테이블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라는 거. 기본적인 구성 요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까지? 일단 데이터 형식까지 오늘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필드 속성이 조금 복잡하고 얘도 문제 무조건 나오고 얘도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필드 속성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요 두 개를 통해서 테이블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테이블 만드는 거는 디자인 보기. 디자인을 이용했고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시트 보기. 본격적인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내가 만들 수도 있고 테이블을 외부에서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엑셀에서 만들어진 그 시트를 내가 액세스에서 테이블화 시키겠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테이블을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위에 메뉴는 어디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액세스 실행하셨을 때 어디 들어가시면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의 이름 저장법. 그러면 테이블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테이블 이름 저장하고 파일 이름 저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파일 안에 6가지 객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액세스라는 파일은 액세스 파일 하나가 딱 존재하면 그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객체는 몇 개? 6개. 그 6개 객체가 6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이블도 뭐 10개를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액세스 파일 내에서 각각의 것들을 다 독립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독립적으로 저장된다고 해갖고 나중에 뭐 이게 따로 저장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안에 다 들어가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때 테이블 만들면서 테이블 역시도 저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름 결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 요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 필드 속에 학생이라는 필드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필드 이름은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학번이라는 필드명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다시 학번이라고 만들 수 있다, 없다? 똑같은 필드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과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테이블하고 쿼리도 다른 자료의 원본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고 폼 보고서 이름. 우리 객체 중에서 폼도 있었고 보고서도 있었었죠. 그것들과는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것들이 문제 지문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는 첫 글자는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띄어쓰기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고 점이라든지 느낌표, 그런 다음에 대괄호를 제외한 특수 기호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최대 몇 자까지? 64자까지 지원됩니다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테이블도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이름을 테이블을 저장할 때 요런 규칙대로 저장을 해야 된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테이블 만들기.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무슨 메뉴 들어가시라고? 만들기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이 화면이 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필드 이름, 데이터 형식, 그리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데이터 속성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만들기 눌러갖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게 되면 필드 이름, 데이터 형식들을 입력하고 아까 뭐를 누르라고요? 저장 눌러주셔야 된다고요. 되셨죠? 그리고 엑셀처럼 그냥 쭉 저장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저장 딱 누르게 되면 다 저장되는 게 엑셀이라고 하면은 얘는 개체를 닫고 열면서 저장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저장을 안 하면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테이블 이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방금 앞에서 여러 개 설명을 드렸던 거죠.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 요 화면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단추, 요 보기를 통해서 요 누르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고 뭐가 있고 디자인 보기가 있고. 그래서 디자인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서 이름과 형식, 필드 속성을 세팅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리고 설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는 실제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죠? 조금 이따 한번 저하고 실제 프로그램 다루는 거 보자고요. 자, 데이터 시트에서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데이터 시트 보기, 아까 디자인 보기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조된다고 그랬고, 시트 보기에서는 뭐가 강조된다고 그랬죠? 실제 자료를 입력하는 게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만들기에서 그냥 테이블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여기서 만들기에서 요 녀석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처럼 무슨 화면이 나타난다고요?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화면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무조건 뭐부터 얘는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아이디부터 시작해요. 얘는 뭐가 되느냐면은 일반적으로 1년 번호가 되는데, 1년 번호가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여기서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을 응용해 갖고 이렇게 과목 번호, 과목 이렇게 여기도 뭐 추가하려면 여기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형식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크게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백날 이렇게 설명드려도 액세스를 다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야? 제가 조금 이따 액세스로 구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테이블부터 시작해갖고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기 이용하려면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이건 기억만 하세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뭘로 빠른 시작 눌렀었을 때 이런 거 누르게 되면 요것과 관련된 것들이 쫙, 얘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폼,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쫙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다룰 일도 없고, 왜냐면 직접 만드셔야 되거든. 그렇죠? 직접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테이블 만드는 이렇게 세 번째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 했을 때 우리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필드 이름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데이터 형식 세팅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형식을 뭐 어떻게 세팅하는가? 여러분들 요 화면은 이렇게 아까 보기 화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시트 보기는 실제 자료 입력적인 측면이 강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디자인 보기는요. 설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디자인 보기 화면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필드의 이름을 결정하고, 오케이? 무엇을 결정해라? 데이터의 형식을 결정해라. 자, 액세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많아요.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그렇죠? 긴 텍스트, 짧은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의 분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네가 형식을 정해놓고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뭐하고 가장 비슷해요? 엑셀로 따지시게 되면. 엑셀의 셀 서식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 큰 번호, 날짜, 시간, 뭐 연장됨, 통화, 1년 번호, yes, no, OLE 개체,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계산, 조회 마법사까지 해갖고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이 필드, 항목을 이름을 결정할 때면 이 항목과 연관된 형식도 결정해라. 데이터 형식은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무엇을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형식을 지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디자인 보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형식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나오냐고요? 예,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짧은 텍스트는 최대 몇 자까지? 255자까지 만약에 내가 글자를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려고 그러면 짧은 텍스트 형식을 짧은 텍스트로 하면 되겠고, 긴 텍스트는요 최대 얼마까지? 64,000자까지. 됐나요? 그래서 텍스트와 텍스트 숫자가 모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면 좋고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 숫자 쓸 때도 짧은 텍스트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숫자를 입력해도 형식이 뭘로 돼 있어요? 텍스트로 돼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계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거. 뭐 긴 텍스트는 뭐 이렇게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그럼 우리가 숫자로, 형식을 숫자로 하게 되면은 요거 밑에는 요 바이트부터 요거는 선생님 어디 나타나는데요? 요 녀석은 내일 배우실 속성에 나타나는 건데, 잠깐 여기서 설정을 크기를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바이트, 예, 말 그대로 1바이트 숫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2에 몇 승, 8승, 예,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난 정수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인터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얘는 2바이트. 이런 걸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성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정수 4바이트짜리.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하고 싶습니다. 실수도 4바이트짜리가 있고 8바이트짜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산술 계산에 이용되는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얘가 들어갑니다. 얘가. 예, 기본적으로는 정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드 크기를 설정해서 숫자 값의 크기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예를 들면 학년, 아까 같은 학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굳이 이런 걸로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1바이트임에도 충분하다. 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파일의 무엇과 용량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파일의 크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요것은 우리 형식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아까 속성에서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큰 번호는 요만큼의 숫자, 8바이트를 사용하는 아주 큰 숫자 입력할 때는 우리가 큰 번호 쓰시면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큰 번호는 잘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대부분 숫자에서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날짜 시간이 있었죠? 얘 크기가 얼마예요? 8바이트. 이거 나중에 물어요. 크기를 얼마까지 세팅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문제 자주 나와요. 물론 옆에 특징도 문제 종종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날짜 시간도 8바이트. 요 연장되면 이제 8바이트. 그래갖고 수치했을 경우 더 큰 정밀도를 가지는 뭐 저거 되는데, 보통은 얘 안 쓰고 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날짜 시간. 그렇죠? 형식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해서 입력 가능함.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YYY 연 MM, DD1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얘도 그게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형식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데, 형식에서는 얘를 고르고 나중에 속성에서, 필드 속성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짧은 날짜, 간단한 날짜 이런 것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화는 돈이죠? 네, 그리고 8바이트, 그리고 화폐 계산에 사용되는 통화 기호가 붙는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15자리, 오른쪽으로 4자리까지 소수점을 기준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1년 번호 8바이트.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얼마부터 시작하는, 말 그대로요. 1년 번호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1년 번호로 형식을 세팅해 놓게 되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자료가 있는 거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부여된 번호는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레코드를 삭제하더라도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부여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얘가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년 번호는 새 레코드가 시작될 때 얼마부터? 1부터 매기게 되는 일종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매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형식도 조금 이따 한번 보자고요. 우리 엑세스에서.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형식 또 뭐도 있다. yes, no. 비트예요, 여러분들. 바이트 아닙니다. 1비트. 그래서 우리가 형식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다? yes, no예요. 그럼 yes, no. 1비트는 2의 1승이죠. 그럼 이건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가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1이죠. 두 가지만 나타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아니요만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타나는 형식은 이렇게 true, false, 참, 거짓, yes, no, on, off 등과 같이 두 각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자료를 입력하는 형식을 만들 때는 뭐를 쓰시는 게 좋다? yes, no가 좋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이 사용되고 아니오에는 0이 사용됩니다. 이게 여기서 엑셀에서 또 다른 거.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참이면 얼마예요? 얘면 true면 얼마예요? 엑셀에서는 true면 1이었죠. false는
0이었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도 이제 우리 저 뒤에서도 조금 한번 설명 더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XS에서는 얘에서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아니오에서는 0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OLE 개체 연결 및 삽입이에요. 1GB죠?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개체, 그림, 뭐 이렇게 소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말 그대로죠? 연결. 이렇게 우리 단추를 뭐를 누르게 되면은 파일 경로로 찾아 들어가게 연결해서 주소 데이터를 이동하는 주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을 우리가 하이퍼링크.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조회 마법사. 다른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값을 가져와서 쓸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조회 마법사.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SQL 같은 거 넘어가게 되면 또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단은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저장해갖고 테이블 이름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테이블 이름이 결정이 됐으면 그런 다음에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에 들어가는 항목별 이름, 필드 이름이죠. 필드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결정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속성도 세팅을 해야 된다. 근데 속성은 다음 시간에 배우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놓자.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학번과 이름 사이에 학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행삽입, 행삭제, 삽입, 삭제 다 나타납니다.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바로 가기 메뉴 이용하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뭐 누르시면 된다. 인서트 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메뉴 중에서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들 뭐를 누르게 되면 행삽입. 나온 김에 설명 다 드리죠. 행삭제 할 때는 여기 누르면 되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에서 행삭제 눌러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측면. 여기는 여러분들 이 화면은 무슨 화면이죠,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화면이죠. 실제 자료가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아니면은 항목. 필드 이름, 필드명이 들어가갖고 우리가 항목명을 세팅하는 과정이에요. 항목명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실제 자료가 들어가는 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테이블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구조가 정확하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죠? 삭제도 할 수 있고 삽입도 할 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됐죠? 그러면은 삽입은 얘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디자인 보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이렇게 삽입과 삭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라는 거. 테이블 필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삭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가 필드라는 글자 보이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및 삭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을 누를 거냐에 따라서 요 다음에 이렇게 톡 생겨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여기 필드 삭제, 뭐 이름 바꾸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 녀석 할 때는 여기 이름 바꿀 때는 여러분들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 녀석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름 바꾸기 할 수 있고 모르시겠거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메뉴가 다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 컴퓨터 다루면서 일반적으로 작업적인 메뉴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는 위에 있는 메뉴 따라가시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도 웬만한 메뉴들이 쭉 나타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삭제. 아까 말씀드렸죠? 삭제 마우스 오른쪽에 가고 삭제 들어가면 되고 근데 삭제 시 주의할 거 뭘까요? 개념입니다. 필드를 삭제하면 필드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도 날아갑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번이란 걸 삭제를 했다 칠게요. 그러면 학번에 들어가 있었던 자료들이 있겠죠. 학번에 뭐 101, 103, 105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학번이 날아가게 되면 그렇죠? 학번이라는 필드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함께 지워지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복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불가능하다. 되셨을까요? 됐죠? 단축키로는 키로는 델리트 누르시면 되겠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행삭제 누르셔도 된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에서 행삭제 얘 눌러도 됩니다. 행삽입, 행삭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삭제를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떠요. 선택한 필드와 그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복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영구히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도 한번 삭제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얘 누르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 되셨을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시게 되면 삭제 어디 있어? 마우스 오른쪽에 필드 삽입. 여기 있네요. 필드 삭제. 가까이 있는 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셔도 되고 얘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얘도 학번이 주어지게 되면 싹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가면서 삽입과 삭제. 얘는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제 속에 있는 요 데이터 한 개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항목명을 다루면서 항목 이름으로, 필드 이름으로 우리가 삽입 삭제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표의 구조를. 그렇죠?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룰 건 뭐다? 무조건 표다. 그렇죠? 그 표의 대표적인 게 뭐다? 테이블이다. 그럼 XS에서도 테이블을 다루는 걸 알아놓자. 어려운 거 없어요. 계속 나가죠. 그리고 자, 구조 변경. 요거 순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마우스 클릭해갖고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쉽게 편해요. 되셨죠? 여러 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불연속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컨트롤이고, 연속 선택할 때는 시프트인 건 이건 기본적인 거 맞죠? 근데 이동하실 때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이동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번하고 이름 해갖고 선택해갖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고 얘 이동은 안 되고요. 학번하고 성별 선택하고 얘 이동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잘라내서 붙여넣기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디자인 보기에서는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이건 디자인 보기죠? 디자인 보기에서는 잘라내고 붙여넣기가 되는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안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건 뭐라고요? 비연속적인 행위 이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되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테이블 구조 필드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학번 이름 그대로 놔둬도 된다. 바꾸게 되면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마우스 오른쪽 필드 이름 바꾸기 됐죠? 여기서 더블 클릭.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최대 64가. 똑같아요. 아까 테이블의 이름은 빈 글자로 시작할 수 없다. 필드명도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다. 테이블 이름과 필드명은 같을 수 있으나 하나의 테이블 내에서 여러 개의 필드명이 중복돼서 사용될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런 글자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필드 이름 변경할 때 이런 거 주의하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형식을 변경할 때 숫자, 통화, 날짜, 시간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숫자, 통화, 날짜, 시간 형식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텍스트 형식에 입력된 숫자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텍스트 형식을 숫자, 통화, 날짜 형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니까 예를 들면 글자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갖고 데이터가 있는 경우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형식 변경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림 단추 클릭하는 거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필드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형식 변경도 가능하고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 그거 기억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 갖고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테이블에 대한 개념,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대한 개념 배웠죠? 그럼 오늘은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름은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맞죠? 그걸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다루어 보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방금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동, 뭐 삭제, 이런 거 형식 변경,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우리 지난번에 배우셨던 XS 화면이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맞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 게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요거 삭제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삭제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라는 거. 그리고 테이블을 삭제하시게 되면 이 개체를 모든 그룹에서 제거가 됩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메시지 잘 보시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제 맞출 때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한번 만들어 보죠. 테이블 만들기. 일반적으로는 테이블 디자인에서 많이 만들어요. 요렇게. 자, 테이블 디자인 이름은 뭘로 할까요? 자, 한 개씩 해볼까요? 학번. 그런 다음에 학번은 뭘로 하면 좋겠다? 학번은 숫자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숫자. 그럼 여기 숫자 보시게 되면 필드 크기의 정수라고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름, 형식, 속성인데 속성은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녀석도 아주
문제적인 측면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필드 크기라든지 소수점 자릿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자고요. 자, 학번. 그런 다음에 이름. 이름은 뭘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짧은 텍스트. 그런 다음에 생년월일. 얘는 뭘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날짜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죠. 보시게 되면 날짜 시간에가 보시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날짜로 할 거냐, 아니면 간단한 날짜로 할 거냐. 요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요? 졸업 여부. 졸업 여부. 이런 것들은 뭘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얘는 yes, no로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형식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뭐가? 필드 속성이 얼마든지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이 상태에서는 뭐를 한다? 자료가 없죠? 여기서 보기에서 제가 시트 보기를 누르게 되면 물어요. 이렇게 저장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장은 학번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학번 있는데 여기 학번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기본키가 이 기본키는 우리 다음에 배울게요, 여러분들. 기본키는 일단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학번. 여기 있는 명하고 여기 있는 이름하고는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똑같은 테이블 이름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학번은 101, 100 하고 그런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 됐죠? 생년월일은.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달력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날짜 한번 하고 졸업 여부는 체크하냐 안 하냐 예 아니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름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띄어쓰기 한번 하고 학번으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안 띄어쓰기 학번 잠깐만요. 예, 이렇게 일단 이름 바꾸는 학번이 아니죠. 참 학번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름을 바꿔야 되죠. 고유 번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뭐 누르게 되면 삭제 누르게 되면 싹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필드 삽입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개가 삽입이 되죠. 요거 눌러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 메뉴에 이렇게 데이터 필드라고 새롭게 나온 거 보이시죠? 요거 보셔갖고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면은 짧은 텍스트 누르면 아까 이렇게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우스 오른쪽 뭐 누르고 삭제. 좋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 눌러갖고 여기서도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영구히 삭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제가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한 칸 띄우고 고유번호 넣게 되면은 기억나시죠? 필드 이름은 스페이스바가 빈 공백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게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빈 칸을 지우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제대로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또 삽입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삽입. 여러분들 어디에 삽입되는지 보십시오. 위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필드 삽입하게 되면 디자인 보기에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학교명 이렇게 해갖고 얘는 뭘로 줄 수 있다? 데이터 짧은 데이터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 들어가고 구조 변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형식을 세팅해 놓고 보기 들어가 갖고 뭐를 보라고요? 디자인 보기. 그렇죠? 항상 이렇게 디자인 보기 하려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얼마든지 요거 누르면은 여기 아니라 여기서 삽입 누르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자료 들어간다고 했던 거 다 보여드렸네? 그럼 이제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삭제? 자, 자료 삭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게 되면 레코드 삭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지워볼게요. 이름을 지우게 되면, 행삭제하게 되면 다 날아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동 한번 해보죠. 이동은 학교명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누르고 쭉 당기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까만색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 놓게 되면 이렇게. 자, 보세요. 얘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얘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얘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얘 누르게 되면 불연속 선택. 얘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얘 누르게 되면 연속 선택. 이렇게 두 개 눌러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갖고 컨트롤 누르고 두 개 떨어진 거 갖고 이동 한번 해볼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마우스 방금 제가 눌렀었는데 뭐가 된다? 네,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붙어져 있는 건 이동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무엇은 시프트를 이렇게 갖고 이동이 가능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라고요? 자료를 입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가학교 밑에는 나학교 밑에는 다학교, 자 고유 번호는 뭐 예를 들면 200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다음에 조립 여부 체크, 날짜 집어넣고,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 개 한 개씩 다 세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테이블이다. 그리고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테이블에서 여기서 이제 물론 저장을 해야 됩니다. X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료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쿼리도 만들고 폼도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감이 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닫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학번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명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 보기 형식으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항상 나타나니까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면서 테이블이 보여진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테이블에 대한 얘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 액세스는 여러 가지 개체 중에서 테이블부터 시작해갖고 형식을 세팅하고 자료를 입력해 나가면서 테이블 구조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 내일 오시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필드 속성을 한 개씩 배워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한 테이블 만들기 기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실 거세요. 오늘은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기본 개념 익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다. 이거 다음에 한번 배우고, 이런 것과 같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외적으로는 건 쓸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에 공백을 포함시킬 수 없다. 테이블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테이블의 이름의 시작을 공백으로 시작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문제에서. 그런 다음에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은 존재할 수 없다. 필드명이. 그거까지 기억해 주셔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의 필드의 할당된 크기가 가장 작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 얘가 1 비트죠? 날짜 시간 8, 통화 8, 1년 번호 8. 됐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특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게 되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의외로 단답식 문제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계속 풀어보죠. 데이터 필드의 각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통화 형식은 소수 이하의 4자리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기본 크기는 8바이트다. 맞나요? 네, 맞죠? Yes, No, True, False, On, Off. 맞습니까? 두 값 중에 하나만 입력할 때 쓰는 거고, 크기는 1비트. 요거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거 잘 보세요. 1바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볼까요? 1년 번호 형식은 새 레코드를 만들 때 0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합니까? 빙고.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죠. 그렇죠? OLE를 통해서 그림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다. 계속 나가죠. 다음 중 데이터의 형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짧은 긴 텍스트 형식에는 텍스트와 숫자를 모두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산이 안 될 뿐이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숫자 형식에는 필드 크기를 설정하여 숫자 값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가 있고 정수 있었고 뭐 실수 있었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바이트 있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필드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필드 크기 설정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픽은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제공하는 형식을 우리가 뭘로 배웠는데? O, L, E.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하이퍼링크 배우셔갖고 이렇게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한다. 답은 몇 번 그래서? 3번.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나요? 여러분들 엑셀 필기보다 액세스 필기가 훨씬 더 편해요. 문제가 안 길어. 물론 뒤에 가면 문제가 긴 것도 나오고 조금 복잡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액세스가 문제가 짧아요. 다음 중 테이블에서 사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 yes 아니면 뭐죠? no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가장 입력한 형식으로 오는 것은 yes, no. 됐나요? 답 몇 번? 2번.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계속 나갈게요. 자,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숫자 형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저장돼요? 정수가 저장되죠? 답은 1번 나왔네요. 예, 아니요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엑셀하고 엑셀하고 다른 점. 첫 번째 거. 물론 다른 거 많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아니요에는 0이 사용됩니다. 좋습니다. 1년 번호 필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다시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됐죠? 짧은 텍스트는 최대 255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필드에 해당하는 크기가 가장 작은 거. 뭐가 가장 작아요, 여러분들? 뭐가 가장 작죠? 예, 아니요가 1비트로 가장 작죠? 근데 예, 아니요가 없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골라라. 8, 8, 8. 정수 롱은 4. 이거는 지금 배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데이터 형식에서 숫자에서 옆에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어차피 요번에도 나오고 다음 시간에도 나와요. 그때 우리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리고 정수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다음에 레코드가 추가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해주며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한 거. 숫자로 1년 번호를 매겨주는 거죠. 답 몇 번? 3번. 쉬운데요? 할만하죠? 그리고 개념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각 테이블 형식의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래요? 자, 필드 크기는 최대 255까지 동글뱅이. 날짜, 시간은 미리 정의된 형식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아까 뭐 간단한 날짜 뭐 이런 거 잠깐 보셨죠? 우리 화면에서. 자, 숫자는 필드 크기 속성에서 바이트, 정수, 실수, 통화 중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통화가 숫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 자체로 따로 나와 있나요? 따로 나와 있죠. 이거 얼핏 보면은 통화도 숫자에 관련되니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통화는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마스크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는 거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선택한 위치로 끌어놔라. 아까 요거 선택해갖고 끌어다 놓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Shift는 연속이 돼 있죠? 그렇죠? 연속된 거는 끌어다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끌어다 놓으면 이거 이동되는 거 맞아요. 맞죠? 아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불연속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은 보세요. 전화 필드를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로 끌어다 놓는다. 이것도 되겠네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자, 주소 필드명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를 누르게 되면 주소하고 전화가 이번에는 컨트롤로 되게 되면 요거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불연속이죠? 불연속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필드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에 대한 겁니다. 자, 필드 이름의 첫 숫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자, 옳은 것은 상관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중 동일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자, 테이블과 동일한 이름은 가능하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죠? 자, 동일한 필드 이름을 2개 이상 지정할 수 없다. 그렇죠? 달라야 된다. 필드명은 달라야 된다. 그렇죠? 필드라면은 공백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모든 개를 포함할 수 있다. 아까 안 되는 거 있었죠? 점하고 느낌표하고 이렇게 대괄호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출발인 거예요. 테이블부터 시작했으니까 테이블에 대한 오늘 만들기, 그런 다음에 테이블의 필드명, 그런 다음에 필드 형식에 대해서 배웠죠? 아까 또 하나가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필드 속성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 녀석도 100%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필드 속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저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강 필드 속성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